네, 진나라 중에 동진의 시에 대해서 조금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동진에 이르면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황노 사상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그 유행하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자기 위안의 방법으로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서민들의 고난을 외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현언시, 유선시 뭐 이런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유선시는 다 아시죠? 성계를 노리는 그런 형상을 노래하는 것, 신선하고 관계된 노장 사상, 예, 도가 사상하고 연결된 겁니다. 현언시도 뭔가 좀 독특한 경계를 노래하는 그런 시로서 초월적인 경계를 노래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은 도연명인데 조금 이따가 보시겠고 동진의 초기에는 곽박이라는 사람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시도 잘 썼고 정치가로서 활약을 많이 했고 점을 잘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방면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경박해가지고 예, 중후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좀 가볍게 일을 처신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람 점을 잘 못 치는 바람에 죽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속인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어 그냥 그냥 점치는 그냥 요새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무당 이런 거보다는 중국 전통으로 내려오는 점치는 거 있죠. 예. 그런 것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이 정말 많아서 이야, 방언, 목천자전, 산해경, 초사 이거 전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주옥 같은 작품들인데요. 여기에 줄을 남겼습니다. 보통 줄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박학다식하지 않으면은 줄을 남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전부 백과사전도 많고 온갖 예 산해경 같은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희한한 동물들이 다 동물들 식물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것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선시를 썼어요. 이때 유선시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제 곽박도 유선시를 썼고 예, 그래서 시인으로서도 어, 이름을 좀 남긴 사람입니다. 자, 이제 도연명 하셔야 되겠는데요. 도연명은 사실 이전에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명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연명은 평생을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명문가였기 때문에 육아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의 대에 이르러서 몰락하게 되면서 약간 현실과는 다른 초월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노장 사상의 영향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명의 경우에는 삶의 대부분을 낮은 관직을 전전하거나 전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 그래서 관직을 어, 낮은 관직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앙의 도시에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멀리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고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사색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연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행운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평등하게 주어졌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문학을 새로 발견해내는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재능을 바탕으로 자연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여 위대한 작품을 창작하기에 이르는데 우리는 이 사람의 작품을 특히 전원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전원 생활의 초연한 경지를 노래한 게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제 교과서에서 확인할 건데 기원전거 여기가 바로 그렇고요. 그리고 술의 도연한 경지를 많이 노래했습니다. 도연한 경지 이거 좀 무슨 뜻일까요? 예, 초탈한 그러니까 돌을 터득해서 태연자약하게 초탈한 그런 경지 이런 것들을 노래했습니다.
이게 이제 연우 도금에서 보시겠는데요.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실 건데요. 이게 이제 기원전거입니다. 보시면은 원전에 원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하는 그런 생활. 사실 도연명하면은 귀거래 사거든요. 사는 부하고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귀거래에 대한 부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데 그거 쓰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전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원전고고 우리 책을 쓰신 작가분도 요거를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젊어서부터 속세 어울리지 못했고 천성은 본시 언덕과 산을 좋아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30년 동안 자기가 뜻을 못 이루고 계속 지방직을 전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갇힌 새는 옛숲을 그리워하고 웅덩이 물고기는 요런 거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높은 관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공간을 지금 묘사를 합니다. 10여 묘. 제법 큰 평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8구간. 그러니까 이게 10간 정도 나온 겁니다. 그죠? 제법 큽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저기 집 구조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경을 보면 멀리 이제 사람들 사는 마을이 보이고 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인가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깊숙한 골목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죠? 이런 고즈넉한 분위기 요런 곳에서 이 사람이 거처를 정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한없는 여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높이 벼슬을 살아서 자기의 뜻을 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육아 뭐 선비라면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욕망을 툭툭 털어내고 이렇게 예, 아주 유유자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는 아무나 올라서는 게 아니죠. 도연명은 이런 경지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특히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연우도금 보시겠어요? 지금 보면은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혼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아주 낭만적이죠. 지금 보면은 삶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다. 벌써 첫 구에서 바로 뭔가 뭐 자기는 득도했다 이겁니다. 지금 그죠? 예.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는데 또 신선들 적송자 왕자교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선 얘기하면은 이 왕자교고 또 적송자입니다. 우리 왕자교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강의 한번 살펴보시면은 왕자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신선들 어디에 갔는가 없다는 겁니다. 오랜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 술을 보내면서 이거 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농담 삼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마셔 봤더니 오히려 감정이 멀어지고 먼 하늘까지 있게 되고 점점 초월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에 몸을 맡기고 내세우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자기는 지금 이런 경지를 추구하고 싶은 겁니다. 구름 사이 학처럼 이상한 나래가 나서 예, 우주를 잠깐 사이에 돌아오는 기분일세 해서 아주 노장적인 분위기가 물씬하죠. 도가적인 분위기입니다. 내게 이런 재미 홀로 간직한 일에 이 일에만 힘쓰기 40년이네 라고 해서 초기부터 벌써 육아적인 교육을 받을 때부터 노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육아 사상, 도가 사상을 노장 사상을 같이 이제 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힘써온 게 벌써 4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몸은 이미 늙어버렸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으니 다시 무슨 말 하랴 하면서 자기 몸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고 있지만은 예전부터 추구했던 이런 경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구는 변함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와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득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옆에서 했던 네, 이 기거 예, 예, 이 첫 번째 소개시켜 드렸던 이 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 그렇고 역시 오원 시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오원 시가 계속 유행을 하게 된다는 거를 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요명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원전거, 연우도금 이 오원시 두 개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전원 생활에 초연한 경지, 술에도 초탈한 경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래했습니다. 이 외로 유명한 시가 음주, 잡시, 독사내경 이런 것들인데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은 현실을 초탈한 경지를 어, 진짜 자기가 계속 평생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정말 득도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 도연명하면 기걸의 사입니다. 요 사자는 부하고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귀걸의 요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오원시였죠. 그게 아니고 부를 써가지고 이게 진짜 중국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거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외로도 산문 작품도 남깁니다. 오류선생전, 도화원기 전부 다 유명한 글입니다. 이 두 개 다 보면은 결국 이런 어떤 주제의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류선생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초탈한 그런 인물로 예, 보시면 되겠고 도화원기는 뭡니까? 현실에 없는 아주 그 이상적인 공간. 그렇죠. 자, 도요명 같은 경우에는 벼슬도 낮았고 교류한 사람도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는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요명이 뛰어난 시를 쓴 거를 다른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양나라 소통, 예, 문선을 편찬한 사람, 우리 다음 주에 아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이 도연명집이라고 도연명의 시를 다 모아서 편찬을 하게 되면서 도연명이란 사람이 제대로 이제 평가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당나라에 이르면은 아주 높은 평가를 하게 되고 당 이후에 소동파가 도요명을 극찬하게 되면서 중국 문학사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른 그런 문학인이었다라는 게 이때 정립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는 끝났고요. 다음 이번 주 말까지 그러니까 18일, 19일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일요일이었죠. 19일입니다. 그죠? 19일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 음, 저한테도 그렇고 올리고 블랙보드에도 이제 1차 글쓰기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한테 이메일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전달 드릴 수 있거든요. 이메일 보내실 때 제목을 이렇게 써주세요. 중국 고전문학사 1차 글쓰기. 왜냐하면 제가 고전 강독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이게 날아오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가로 안에 여러분 성함을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그죠? 이런 것들 전에 시연을 제가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보여드렸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것하고 큰 정보의 차이가 없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 시간이 있으니까 예, 오는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 블랙보드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